본 방송은 영화 미성년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멘트 날리는 게 제가 저번 방송 때 지각해가지고 멘트가 없이 저는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맞네요. 갑자기. 그 사회를 맡은 제가 했어요. 아 진짜요? 들어보시면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예! 사회 뺏겼다. 이렇게 했지. 사회를 맡은 다닥입니다. 더덕.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아 오늘 어떻게 겹쳤어? 놓쳤다. 도플갱어예요? 안녕하세요. 예? 정신 차려요. 이번 방송 미성년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 미선님 욕하시고요. 미성년 아니고 저희끼리 처음에 영화 보자마자 얘기했던 게 미성년인데 자꾸 말할 때마다 미선님을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해요 미선님. 제가 발음이 이상한가 봐요. 아 괜찮습니다. 미성년. 저도 발음 이상합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또 오랜만에 보는 슈박스 슈박스. 엔터테인먼트. 제가 그 로고 나올 때 되게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일부러 네. 눈을 감고 들었는데 어땠어? 눈 감고 들으니까 정말 슈박 소리 들리더라. 그쵸? 미선님 맞아요. 미선님 저도. 어때? 와 지난번에 우리한테 슈박스 인정 안 들리잖아. 했거든. 미선님 쇼박스로 근데 진짜 들리는데요? 슈박스로 들리죠? 아니 근데 관심이 없이 그동안 봐가지고 쇼박스니까 쇼박스겠지. 그렇죠. 이러고 저는 신경 안 마찬가지였어요. 받죠. 예. 네, 근데 이번에 하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눈을 감고 있어 들었어. 슈박스 이러는 거 그치. 진짜. 아예 눈을 감지 시작부터가- 않아도 아예 시작부터가 슈로 시작해 슈. 어. 슈로 시작해. 슈바. 네. 이게 잘한다. 글씨를 쇼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냥 쇼라고 그냥 생각을 네네네. 하겠지만 네, 그냥 발음만 놓고 보면 진짜 슈박스로 들려. 그거 어떻게 아셨을까? 신기하다. 그래요. 이거 되게 한 번 두 번이라도 슈박스 영화 본 사람들끼리 많이 얘기하는 부분. 나는- 전 옛날부터 불만이었어요. 네, 저도 불만이었어요. 겁나 많이 봤는데 난 쇼박스 여러분들 네, 그리고 특히 녹음 그 한 번만 로고- 다시 해줘 제발. 그 로고 보면 항상 저는 또 이제 픽사 로고도 생각나가지고 띵띵띵띵띵띵 그거 있잖아요. 미묘하게 그 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드가 똥똥똥똥 거리는 거긴 한데 이건 물론 공이 똥똥똥 거리는 거긴 한데 뭔가 비슷한 결 느낌이라서 톤 앤 매너가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쇼박스 목소리 한 번만 아까 했나? 쇼박스라고 한번 해봐 주세요. 쇼박스로요? 네. 흉내. 그러니까 잘된 발음이요. 네. 쇼박스. 이분 이래야 잘하네. 이분 데리고 가서 제발 한 번만 녹음해 주세요. 한 번 더 녹음하세요. 아, 원하시면 네. 연락 줘. 이거 그냥 편집하시든가. 그래, 이거 써 이거 그냥 아니야 써요. 음질이 안 좋아서 안 돼.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슈박스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했고 근데 또 투자를 사를 봤는데 CJ ENM이 투자사에 있더라고요. 아까 네. 나갈 때 전 봤거든요. 이제 타이틀 그 엔딩 타이틀 다 내려가는 거 봤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영화사는 레드 피터 픽처스랑 그리고 화이브라더스. 네. 또 맞아요. 같이 했고. 화이브라더스가 김윤석 아이고 미안. 네. 배우가 화이브라더스 출신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 거기 어. 소속이구나. 네, 거기 소속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김윤석 이번에는 이제 감독님으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감독 예. 데뷔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데뷔작. 저는 데뷔작이 이렇다면은 사실 전 김윤석 배우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감독들이랑 많이 싸운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맞아요. 싸우고 혹은 이제 본인이 배우긴 한데 감독의 디렉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맞아. 완전히 순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감독질한다고 배우가.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뭐 그래서 그냥 실제요, 실제. 그냥 저기 아예- 하겠다 막. 네. 이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려버려야지 그냥.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네가 공차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런 거를 이제 실천을 하신 거죠. 근데 음. 내가 연출을 해버리겠어. 막 그럴 이런 만한 거죠.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러려고 그러셨구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요. 했어요.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배우를 했으니 음. 얼마나 답답한 부분도 있었겠습니까. 답답하면 네가 뛰던지를 실천하신 배우분. 미성년. 몰랐어요? 뭐를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축하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어디가? 왜? 엄마가 안단 말이야. 알면서 뭘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바람 한번 피워보세요. 그게 생각대로 되나? 알아? 어떻게 모르냐? 배가 불러오는데. 아빠? 아빠! 저 사람이야?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이 너희들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야. 아줌마, 줄이 걱정이 나세요. 너도 내 딸이잖아. 남들보다 나를 더 이해를 못해줘. 왜 아줌마가 화를 내요? 뭘 잘했다고? 나한테 기회를 좀 줘. 기만한 거야. 네가 두 사람을 아니 네 사람을 기만한 거야. 여보. 이거 나 지금 무릎 꿇었어. 그때 우리 팀 다음 대회 한다고 우리 집에 가서. 뭐하니? 나 안에 있는 줄 알았지. 문이 잠겨서. 머리하고 왔어? 영어 제목이 Another Child예요. 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그냥 영화의 내용을 그냥 직관적이라고. 아 영화.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네요. 사실 미성년이란 타이틀은 좀 되게 미스테리하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어떤 보지 않고서는 바로 딱 와닿는 타이틀은 아닌데 Another Child는 약간 그냥 근데 뭐 영어 제목은 뭐 언더에이지구나. 언더에이지도 좀 웃기긴 하죠. 네. 만약에 언더에이지면 굉장히 사춘기 영화 같은 느낌이 네. 들겠네요. 네. 근데 미성년이라는 제목이 되게 미스테리했어. 미스테리하고 그리고 동시에 재밌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일부러 저도. 포스터만 보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딸이 되게 문제아이거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내용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타이틀 그 포스터의 태그라인이 너만 없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너 식이라고. 때문에 우리 우리 집은 가족은 지옥이다. 아 지옥이다.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이 딸이 되게 문제아 딸인가 보다 이런 스토리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전혀. 그렇긴. 아니, 문제아가 딸이 아니진 문제가 않습니다. 아니야. 너 때문에 너는 아버지야. 2019년 4월 11일에 개봉했고 15세 관람가 네. 그리고 김윤석 감독님, 네. 배우 염정아, 김소진, 김혜준, 박세진, 그리고 김윤석. 네. 김희원 네. 네. 카메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김희영 방탄유리한테 진짜 웃겨가지고. 저도 그 둘이 이거 진짜 방탄유리인데? 웃겼어요. 근데 네. 방탄져서 다 네. 같이 엄청. 그다음에 엄마들 싸웠다고 하니까 싸웠대? 어머. 네. 나도 가야 돼? 난 막 나는 강화유리예요, 참고로. 아니 방탄유리라고 했어. 아니요, 강화유리라고. 아, 강화유리예요? 했어요. 네. 무슨 유리는 일단 왜냐면 생유리로. 학교에서 방탄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총을 막을 필요 없기 미국이 때문에. 아닌 이상. 네, 강화유리라고 했습니다. 김희원 너무 존재감이 있었어요. 네. 김효은 때 근데 진짜 선생님 같았어. 재밌는 카메오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제 스토리 얘기하면서 또 그리고 얘기하죠. 그분도 나왔잖아요. 우리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마멜 공주가 주인공의 친구로 나왔었어요. 거기서도 근데 되게 거기서도 굉장히 공부를 따지는 애로 나와가지고 아, 너 내 수학책 떼치는 빌려가 놓고 왜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걔가 하잖아요. 스카이캐슬 나오네요. 네. 예서. 걔가 사실은 거기 걔가 예서예요? 네, 우리 예서가 염정아 원래 딸이잖아요. 아, 거기서는. 거기는 그냥 친구로 나오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딸 친구로 나온 건데 이제 같이 겹쳐서 출연한 부분은 없었죠 이번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영화 스토리를 들어가 볼까요? 배우를 얘기를 해볼까 어떻게 할까? 배우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아. 그래서 어쨌든 김윤석 본인도 이제 본인 영화인데 본인이 배우로 또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멋없는 맞아. 멋없는 것보다 더 나쁜 존재감 없는 그리고 찌질하고 쓰레기로 나오죠. 사실은. 쓰레기.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 아닌가요? 속 시원하다. 네, 쓰레기죠. 여기서 너만 없었으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지옥이다의 너는 김윤석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죠? 자기가 자기 영화를 연출하면은 보통 자기를 되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기를 되게 좋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되게 띄워주는 연기를 하잖아요. 본인 연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영화 안에서. 그치. 네. 나머지 여자 4명이 네, 살아 주인공이에요. 움직이는 네. 영화죠. 후드를 맞고 어디 네, 가서 그런 본인은 거 나와. 분량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오고 그래서 되게 욕심 없이 정말 감독으로서 충실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봤어요. 약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생각났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완전 아, 주인공으로 본인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인데 이제 영화를 잘 찍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연기하면서 아. 영화를 못 찍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박진영을 생각. 아, 박진영.
되게 박진영? 박진영이 되게 JYP. 대표적으로 JYP. 대표적으로 자기가 프로듀싱하는데 자기 가수들보다 자기가 더 앞에 내가 너무 서서 멋있는 거야. 내 노래에서 내가 너무 멋있고 네. 내 회사에서도 내가 되게 멋있고 네. 그런 느낌 나. 자기를 주인공으로 빛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감독으로서만 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 얼굴도 저는 기억이 좀 많이 남았는데 다 화장 안 한 얼굴, 화장기 없는 맞아요. 네. 되게 맑은 얼굴 나왔던 게 정말 되게 학생들 인상적이었고. 같이 나오고. 네, 네. 맞아. 학생도 그렇고 엄마들도 화장 좀 안 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되게 영화 그런 무드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까메오들이 연기를 너무나 다 연기 잘하는데 찰죠. 네. 와 너무 찰죠. 그 예를 들면 맞아요. 방파제 아줌마, 아, 이정은 씨. 네. 방파제 아줌마라던가 병원의 아니면은 옆에 자리 아줌마들 어, 있잖아요. 그 어, 되게 유명한 그치. 배우들이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조영 한 명은 SNL 개그맨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얼굴은 그 되게 익숙한. 유나 아빠, 유나? 철없는 아빠 있잖아요. 아, 아. 이희준 씨. 네, 어. 이희준 씨. 500원만 달라고 하고 네. 막 카지노 가는 돈 없어, 돈 없어.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잘했어. 네. 그런 찌질한. 아, 가지노였구나. 왜 뭔지 알았어요? 지금 그 옆에 이렇게 막 사우나소 있어가지고 뭐 그냥 찜질방 찜질방 가는 가는 줄 알고 찜질방 그러니까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이렇게 찜질방에서 아, 거기가 아. 사북이라고 그 강원랜드 있고. 맞아, 막 맞아. 네. 그 라스베가스처럼 네네. 엄청 카지노 많은 동네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보통- 거기서 카지노 셔틀 탄 거예요. 그 네. 가는 셔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강원랜드 주변에 뭐 라스베가스도 그렇겠지만 그런 카지노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하고 또 돈 없으면 알바 뛰었다가 그 돈 생기면 또 그걸로 이제 카지노 가서 또 갬블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아휴, 한심타. 진짜 한심. 영화 보면서 막 어찌나 울었던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되게 울고 진짜 울고. 아, 희노애락의 그 한 장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정말, 극한 영화가. 영화야? 나 영화 내내 울었네. 저는 진짜 염정아 나오는 부분 다 울었어요. 나 진짜 어. 감정으로 일었나 봐. 왜냐면 염정아가 여기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사람이 쓰레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모든 일들 나는 겪잖아요. 염정아의 이입했고 나는 유나의 이입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맞아. 뭔가- 유나도 진짜. 아 그래요? 나는 약간 유나 때문에 많이 울었어. 진짜 유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애어른으로 아빠를 나오잖아요. 만나러 갔잖아. 네. 그래서 또 눈물 날라 그러는데 아빠를 만나러 가서 그 앉아가지고 아빠랑 그 커피 뽑아달라고 해서 뽑고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빠가 딸 나이도 몇 기억 못하고 몇 나중에서 살? 딸이 순수 넘었지, 그러잖아요. 막 이러고. 아빠 내 이름은 알아? 내 이름은 아냐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다시 보지 말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근데 애가 너무 담담하고 그게 더 슬펐어. 담담한 그래서 척 더 하는 거지. 슬프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 보다 더 어른이 보다, 돼야 네. 되니까 자기 엄마들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네. 엄마처럼 더 아빠처럼 더 어른처럼 하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러셨구나. 그랬습니다. 많이 그럼 한번 우셨구나. 줄거리로 넘어가 볼까요? 영화에 대해서. 네. 줄거리는 우리 줄거리 선생님. 줄거리 담당. 줄거리 선생님 읽어줘. 이거에 말 들으셨네요. 같은 학교 2학년인 주리 김혜준 배우 주리와 유나가 학교 옥상에서 만났다. 최근 주리의 아빠 대원과 유나의 엄마 미희 사이에 벌어진 일. 1학년 아니에요? 2학년이야. 17살이라 그러는데 자기. 야, 보통 근데 2년 더 남았다고 그러잖아. 그 2년 더 그게 남았으니까 2학년 아닌가? 아니죠. 2학년, 3학년 2년이죠. 1학년이죠. 17살이라고 본인 얘기하는데 본인 얘기할 때 만 나이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영화 신호비 2학년이면 돼. 아 그래요? 근데 엄마랑 같은 나이라고 하는 거 보면 또 2학년 같기도 하고. 뭐 상관없을 것 같아. 나도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나오면서 생각하고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2년 남았다 그러니까 2학년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직 그건 연차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 본인이 고등학생이고 그러면은 2학년, 3학년 하고 졸업이니까 2년 남았다고 얘기하면은 1학년인 거죠. 그리고 17살이라고 말했잖아. 17살이면 1학년인데. 근데 신호비 2학년이래. 신호비 잘못됐을 수도 있죠. 엄마랑 같은 나이라고 또 했기도 했고 해서 엄마? 모르겠다. 엄마가 내 1학년 나이 때 엄마가 내 나이 때 응, 나를 17살. 낳았는데 그게 엄마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17인데 2학년일 수도 18인가? 있지. 빠른 년생인가 보지. 아니면 만 나이를 지기 아니 근데 시작하셨나? 본인이 만 나이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실생활에서 나 아. 17살이랑 만으로 17살인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보통 뉴스에서 이제 막 나왔을 때나 만 17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저는 작년 같은 영화에는 계속 만나러 얘기했어요. 아 그렇게 유일하게 미치겠네. 20대 그냥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 아 안 그래 되나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신호비 얘기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17인 17인지 2학년인지 모르지만 서른이지만 17입니다가 아니라 고2이지만 17입니다. 고이가 17 아닌가? 18이에요 원래. 18. 한국 나이 18. 네, 그럼 진행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팩트 체크를 잘 안 해가지고 저희가 왜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3년.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성년 줄거리는 같은 학교 2학년인 주리와 유나가 학교 옥상에서 만났다. 최근 주리의 아빠 대원과 유나의 엄마 미희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알게 된 두 사람. 이 상황이 커지는 것들을 보고 막고 싶어 했던 주리는 어떻게든 엄마 영주 몰래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유나는 어른들 일에는 관심 없다며 엮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때 떨어진 주리의 핸드폰을 뺏어든 유나는 영주의 전화를 받아서 그동안 감춰왔던 엄청난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이를 본 주리는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 폭풍 같은 사건을 마주한 두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놉시스가 나와 있네요. 이게 영화가 되게 사건으로 돌입하는 게 굉장히 빨리 돌입하잖아요. 맞아. 깜짝 놀랐어요. 좀 약간 이 영화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여학생이 밖에서 뭐가 사람들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의 눈여겨보지. 여자 사장을 계속 눈여겨보다가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마주쳐가지고 너 뭐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갑자기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애를 이제 누가 따라가고 그 사장의 딸처럼 보이는 아이가 따라가고 그래서 그 두고 간 핸드폰을 이제 다시 돌려주려고 옥상에서 만나는데 마주치자마자 하는 말이 너네 어떡할 거냐 너희 엄마 때문에 큰일 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걔도 너네 아빠부터 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엄마 부모님의- 임신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얘기를 하죠. 이제 부모님의 불륜을 알게 된 10대 여자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그걸 헤쳐나가는.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와서 바로 이 여자애가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그 유나라고 나오는 그 불륜 커플의 엄마의 딸인 이 여자애가 바로 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 주리. 권주리라는 그 캐릭터가 이제 김윤석의 아들이 김윤석의 딸이고 김윤석과 염정아의 딸이 주리. 네, 네. 줄이고 이제 불륜 상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 전화기를 갖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 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저 주리 친구인데요. 너 우리 엄마랑 바람 아줌마 남편이랑 바람 남편이랑 났어요. 바람 뭐 이런 났고. 식으로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임신했다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땐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나요? 네,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탁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진짜 이랬어요. 몇 분 안에 네. 얘네 여기가 불륜이구나. 아. 저기 엄마가 지금 알았구나. 이 순간 알았구나. 임신했구나. 이러면서 모든 게 순간 네, 시작되지. 관객들이랑 거의 동시에 알게 되잖아요. 네. 그 주인공들의 그런 사건들. 맞아. 그런 게 너무 네, 좋았어요. 맞아요. 저는. 네, 약간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면밀하게 세밀하게 각자 캐릭터들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거를 대응하는 그런 태도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기를 결국 가져가지고 아기를 어떻게 할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염정아는 그때 순간에 알았으니까 또 찾아가잖아요. 그 불륜 상대인 여자를 찾아갔다가 오리고기 음식점이죠. 네, 거기 낙향오리라고 되어 있는 덕향이에요. 덕향이군요. 미희요. 김미희요. 김미희라는 그 캐릭터한테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주물럭을 시켜가지고 혼자 먹는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되게 근데 이상하게 너무 연기 되는 잘하더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맞아요. 절제하잖아요. 네, 속으로 진짜. 솔직히 진짜 막 때리고 싶었을 수도 네. 있는데 네가 그년이야 이런 느낌일 텐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이 염정아가 연기한 주영이라는 영주? 영주. 오늘 보신 분은 영주. 네. 영주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되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인간이라고 느낀 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나중에 그 불륜녀 딸인 유나를 만나가지고 유나 보고 그러잖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너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캐릭터는 진짜 어른이다. 이 영화 안에서 제일 정상이.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참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윤석도 그렇고 그 김윤석의 불륜 상대인 그 미희도 사실은 되게 어른 같지 않아요. 물론 네. 어른 같은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딸한테 너무 많은 걸 의지하고 있어서 어른 같지 않고 또 이희준 그 그 사람 되게 박서방이요. 어렸어요. 박서방. 그 사람도 진짜 어른 아닌데 여기서 유일하게 어른은
이 염정아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너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 어른들이 이런 일을 겪어도 너가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장면에서 진짜 염정아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그러면서 장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말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 있었겠죠. 내가 중요한 순간이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음. 말한 건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그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둘 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음.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흔들리지만 어른으로서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얘네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라는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그 불륜녀 딸이 있고 이런데 보자마자 걔도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라면은 그래서 저는 염정아 캐릭터가 그래서 더 마음이 많이 갔고 염정아 캐릭터가 울지 않을 때도 제가 먼저 울었고 염정아 캐릭터 나오기만 하면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입했구나. 네. 저도 완전히 염정아 캐릭터에 네.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몰입감 제육했던. 사실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고 하기도 어렵지만 모두의 가해자고 모두의 피해자. 가해자는 확실하죠. 그렇죠. 네. 김윤성 씨는 너무나도 가해자면서 동시에 되게 굉장히 비겁한 가해자로 나오잖아요. 도망가. 도망가는 장 도망치는 거 너무 웃겼어요. 에스컬레이터. 숨어 있어 막 아빠 막 이러잖아요. 기둥 뒤에서 뒷걸음질 때 너무 웃겨. 그때 사람들 완전 빵 터졌어. 네. 그리고 그 산동네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쉴 때. 너 누구니? 유나가 계속 아빠 이러면서 무섭게. 네.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은 다 되게 대차고 성격들이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고 맞아, 다 시원시원해. 뭐 그 미희 캐릭터는 사실 조금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나머지 캐릭터들은 되게 주체적이잖아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도망가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김윤석은 제일 비겁하죠. 자기가 사건은 다 터트려 놓고 괜히 도망갈 생각이긴 하고 어디 펜션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자꾸 그 상황에서 도망가잖아요. 병원도 안 찾아오고. 그래서 이 4명이 남아서 그 상황들을 맞이하는 처리하죠. 네.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스토리가. 그렇죠. 각본을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엄청 많이 좋아했고요. 그냥 네. 그런데 불만한 점이 있다면 사실 이 그 김윤석 캐릭터가 우리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냥 완전히 이 여자 캐릭터들에서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김윤석 캐릭터. 저는 적당한 수준의 분량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캐릭터를 그렇다고 안 등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메인인 사람인데 그리고 모든 주인공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찾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중간에 사라져가지고 여기 없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딸인 그 누구냐 주리 같은 경우도 아빠를 계속 찾잖아요. 아빠한테 아기를 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나와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한테 중점이 가면 안 되니까 일부러 뭔가 사고를 당하게 만들고 저 그런- 멀리 있고. 있고 그리고 이 김윤석 캐릭터가 이 사람들과 다 같이 있는 장면이나 이런 장면이 전혀 없었어요. 네. 한 캐릭터, 두 캐릭터 이상 대화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면도 없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더 입체적인 성격이 보여지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어. 되게 단면적으로 그냥 쓰레기 같은 부분만 좀 보여준다거나 근데 전형적인 회피형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왜 사람들 성격 같은 거 심리적으로 분석할 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문제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문제에서부터 이제 회피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희가 사랑하냐고 자기 물어보잖아요. 전화로. 와줄 거예요. 와줄 사랑해요. 거예요? 사랑해요 하는데 대답 안 하잖아. 네. 겁나 잔인해. 사실 미희가 저는 좀 안 좋았던 게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거랑 다르게 계속 이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는 왜 내가 엄마를 없게 만드냐고 좋아하게 만들 수 없는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희준도 그렇고 엄마가 만나는 남자들이 분명히 한 명 이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딸을 낳게 만들었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니네 아빠 떠나고에 말했던 아빠가 그럼 이희준인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 건가요? 이준이겠죠. 이준이죠. 그로 얘기했어요. 니네 아빠니까.
전 처음에 떠났다고 하길래 죽은 줄 알았어. 저 죽은 저도. 줄 알았어요. 근데 박서방이라고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뭐야 뭐 중간에 나왔던 새아빠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친아빠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음. 네. 왜냐면 이 여자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마지막 남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마지막 사랑. 어. 마지막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김윤석이. 그래서 뭔가 여러 명의 사랑을 만났고 되게 사랑을 열심히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타입이 모르죠. 그거는 그건 아닌 스테레오타입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거는 더덕님의 스테레오타입일 그래요?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왜냐면 염정아에 너무 이입했기 때문이지.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미도 충분히 근데 이희준 같은 사람도 만났고 또 김윤석 같은 사람한테 또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것도 무슨 상관이 유부남인 걸 있죠. 알고 무슨 유부남인 상관이. 걸 알고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좀 너무 책임감이 없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에 대해서의 어떤 책임감이 없다고 사랑인데 책임감이 왜? 근데 나는 미희도 많이 공감했어요. 생각했어요. 안 싫어하는 이상한 캐릭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상한 캐릭터가 아니라 좀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좀 약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렇게 이해는 됐지만 자기가. 좋지는 그치. 못했어요. 더덕님도 어느 정도 선비 그게 있고 네. 그리고 염정아를 굉장히 이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더 그쵸. 봤겠지. 저는 이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5명 중에. 아, 그래요? 그래서 다 이해돼요. 냉정한 여자. 이입은 안 구경. 했지만 이해는 된다. 구경. 나는 유나였기 때문에 엄마가 불쌍했어. 미희가 어. 불쌍했구나. 미희가 불쌍한 것도 많았어. 다 불쌍하지. 미희 라면 다. 먹을 때 엄청 불쌍했어 마지막에. 배불러가지고 그 산후조리 잘해야 된다는 그 시기에 라면 막 끓여 먹고 있으니까. 꼬부기 막 먹으면서 맛있다고. 네. 그것도 되게 감정이입했고 그거 맛있지. 꼬부기 맛있지. 꼬북칩이에요. 아 꼬북칩. 오리온이 나와가지고 꼬북칩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코미디 과자 먹으면서 쇼박스. 네, 그 뒷부분에도 나오거든요. 아. 투자 어쩌고 이러면서. 아. 그래서 굳이 과자도 많지만 꼬북칩이 나온 건 오리온 때문이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오리온이 꼬북칩이에요? 그럴 거예요 아마. 굳이 나왔는데 롯데콜을 나오게 있겠어요. 자기네 영화인데 과자가 되게 많을 텐데. 뉴발란스도 나오고 네. 엄청 막 상표 많이 나오더라. 맞아요. 오리온 맞네요. 네. 여튼 근데 아까 그 미희랑 그날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저는 미희 캐릭터 처음에는 약간 공감하셨는데 이제 갈수록 조금 덜이었는데요. 근데 이 영화 중에서도 이제 그 되게 감동받았던 공감이 아니라 근데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이제 그 거기 미희랑 이렇게 유나가 거의 애초에는 이제 막 그 유나가 이제 엄청 막 엄마 뭐라 심하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정확한 말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어머님이 어머니가 미희가 이제 뭐 다른데 이제 가족인데 이제 누구보다도 이렇게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제일 못 이해해. 내게 하냐. 음. 이렇게 우는 네, 장면이 그 있어요. 장면 사람들 많이 웃었죠. 웃었다고요? 하고 울 때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울었다. 네. 오케이. 그 미희가 우는 포즈가 너무 갑자기 웃겨가지고. 그때 많이 웃었어. 그때 많이 웃었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좀 그 부분에서 그 또 한편으로는 격해져가지고. 철없어 보여가지고. 맞아, 좀 철없게 느껴졌죠 네. 확실히. 근데 임신해서 또 감정 이렇게 그럴 그런 거 수도 아니에요? 있죠. 임신하니까. 아, 그래서 감동 포인트였어요 미선님의. 네. 아 정말. 네. 나는 좀 미희의 근데 철없는 부분을 다들 보여요. 좀 웃었다니. 그런. 아니 그 우는 모습이 웃긴 거였는데 그 미희가 한 말은 공감했어요. 가장 나를 케어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는 가족이 나한테 가장 그럼 그래. 어떡하냐. 외롭겠지. 외롭겠지. 근데 그렇죠. 그게 막 사랑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지지를 못 받는 거 자체를 원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지를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꼭 지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딸한테는. 딸 입장에서는 약간 그렇죠. 나랑 같은 학교 다니는 애 아빠랑 바람을 피웠으니 걔 싫지. 입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걔는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학교에 소문 안 난 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사랑을 선택한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그래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바랬을 수도 있어요. 특히 미희는 그런 성격이니까. 그리고 유나가 워낙에 어른스러워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미희가 임신을 했다가 어쨌든 조산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아기를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맞아요. 애기 진짜 조선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되게 비극적이잖아요. 음. 사실 뭐 염정아는 조산하게 되면 원래 그래요? 뭔가요? 아니 이 영화에서 이 과정이 아. 왜냐하면 이제 염정아가 사실 밀쳐가지고 밀쳤는데 그게 네네네네네. 일부러 밀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도 너무 심정으로 안 좋아가지고 심정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제 미 같은 경우는 얘가 그 남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약간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정하게 대해준 거였는데 손님이 그냥 안 먹고 가는 줄 알고 네, 그런 줄 알고 남자한테 약간 시련 받아서 그런 줄 그런 줄 알고. 알고 세상에 나쁜 놈 많다. 남자 문제는 이러면서. 맞았지만 그 남자 문제가 자기랑 자기- 연결된 남자인 줄 몰랐던 몰랐지.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염정아는 살짝 미친 거였는데 이제 하필이면 넘어져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았던 상황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조산하게 된 거니까 이제 염정아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 사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 다른 때문인 사람을 것 같아서. 다치게 해서 아기가 일찍 낳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내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를 차에 태워가지고 또 그걸 병원에 데려다 주게 되고 막 그런 제가 염정아라고 생각한다면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상황들이 내가 그치, 남자를 그쵸.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까지 겪어야 되나 생각이 들 것 같고 아니 그리고 그 음. 통장 정리하고 막 집문서 땅문서 보는데 다 다 남편, 남편 이름으로 돼 돼 있는 있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게 허무할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이지. 왜냐면은 이제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을 일구고 만들고 뭐 가정계 사람들을 뭐 안팎으로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사실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의 그런 업무는 굉장히 한국 안에서는 조금 비하되거나 아니면은 협소하게 평가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살아도 그거에 대해서 돈 한 푼도 안 받는 게 가정주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온 남편이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아지고 이게 보통 공동 명의로 해야 돼. 맞아. 무조건. 맞아요. 이 영화의 교훈은 공동명의. 집도 남편 거고 말이야. 제가 브레이킹 배드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아 대박. 거기에서 주택 쫓아내려고 그런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공동 명의라서 남편 못 쫓아낸다는 맞아, 얘기가 나오고 그게 약간 오버랩되면서 맞아. 막 그 애기 돌반지 같은 거 꺼내는 것도 그렇고 애기가 17살, 18살 됐는데도 거기 있는 반지들 하나도 안 판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 자체가. 물론 이제 부모님들 잘 안 팔시긴 하는데 저희 집은 제 돌반지가 없거든요. 예. 돌잔치는 했는데 돌반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염정아랑 하여튼 이 일어나는 모든 대사들이나 상황들이 엄청 너무 드라마틱하지도 않았고 네, 너 되게 현실적으로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구나. 맞아요. 저 정도의 감정 표현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한 가지 빼고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싸우는 거 빼고. 아 머리 쓰대기 잡고. 아, 근데 그거. 여자애들이 애들끼리. 싸우면 사실 진짜 의외로 남자애들보다 그렇게 더 무섭게 싸웁니다. 싸워요. 진짜 네. 그렇게 싸웁니다. 네, 진짜 머리끄댕이 무서웠습니다. 잡고 네. 강화요리가 부서지는지 옷 말듯이. 찢고 막 네. 의자 던지고 난리 나요. 여고에서 싸움 나는 거 보면 귀엽네. 장난 아니죠. 네. 남자애들은 사실 싸울 때 그 싸우기 시작하기까지의 그 도입부가 되게 맞아, 좀 막 없어 보이거든요. 없어 보이거든요. 누가 한 대 먼저 때리나 이거 네. 주변에서 막 야 붙어 막 이러는데 안 오히려 싸워. 두 사람이 안 싸워. 그리고 의외로 씩씩. 썰전을 많이 해요. 막, 이 새끼 막 이러고. 너무 아니에요. 이러고 막 주변에서 말리면 말리지 말자. 아니 별로 안 말렸는데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네. 의외로 말을 괜히 많이 의자 하고. 던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돌입을 빨리 하죠. 그래서 그 불륜 엄마와 아빠를 둔 그 자식 둘 주리와 유나가 싸움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동생도 같이 보고 어쨌든 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동생 같이 보면서 그거 만져도 그 장면 보고. 참 좋았죠. 맞아요. 네. 정말 그때 되게 애 같았어요. 그때 네. 진짜 얘네도 눈빛들이. 애구나. 그 전에 장면들은 사실 애답지 않은 장면들 되게 많잖아요. 그치. 뭐 예를 들면은 유나 같은 경우는 유나가 맞구나. 유나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애가 되게 좀 잘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진상 커플이 와가지고 진상 부리는데 여기 담배 CCTV 피고 있다고 막.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잘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애답지 않고 좀 어른스러워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순간에만 진짜 애다워 보이는 게 있고 애기 동생을 볼 때 네 동생을 볼 때만 자기가 키울 거라고 막 맞아요. 그때 되게 짠했어요. 저도 유나도 많이 진짜 이입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유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든 엄마가 병원비를 이 그래.
염정아가 영주가 냈는데, 내잖아요. 영주가 내가지고 나중에 그걸 갚으려고 봤더니 엄마가 갖고 있는 카드는 다 돈이 없는 거야. 5만 원이 모자라. 그래서 돈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자기 알바비를 미리 받아가지고 가불하죠. 그걸 갖고 이제 돈을 또 주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것부터가 아 진짜 얘는 좀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잘 자랐구나. 정말 어른스럽고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죠. 원래 엄마가 철이 없으면 애가 그렇게 철이 대신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잘 왜요? 자란 거 아닌 것 같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약간 굉장히 다르게 이해했던 게 그 유나가 염정아한테 고마울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돈을 줬던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렇죠. 빚을 그런 것도 청산하는 같이 있는 거죠. 거죠. 예. 너한테 도움 받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뭐 그런 수단을 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 나이 또래 애들 자체가 돈을 구해오고 이런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아이답지 않고 뭔가 어른스러워. 그러니까 오히려 염정아가 너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오히려 염정아가 먼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울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얘가 달래주고. 항상 달래주고. 맞아, 달래주는 입장이지 본인이 울 때 누가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입장은 별로 못 받은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아빠한테 거의 버림받다시피 했을 때도 안 울잖아요.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아빠가 걔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고 가잖아요. 아빠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쵸? 기대 없. 전혀 1도 없는. 그냥 혹시나 정말 신락 같은 힘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인 거지. 근데 그 오리집이 안 되나 봐.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오리집? 그래.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우리가 있는데. 인기가 없는 고기긴 보이는데? 하죠. 우리 맛있는데. 고기 중에 그렇게 인기가 좋진 않죠. 우리 맛있는데. 맛있죠. 그리고 이 김혜준 이제 권주리 씨 주리를 얘기를 하자면은 주리 같은 경우도 되게 전형적인 그냥 외동딸 있는 집의 어떤 외동딸로서의 어떤 캐릭터가 되게 잘 외동딸 있는 집에 외동딸. 캐릭터가 되게 잘 느껴지는 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빠의 그런 배신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지만 또 그렇다고 아빠를 막 미워하진 않아요. 또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아빠를 때리지만 또 아빠가 어깨 아프다고 하니까 아빠 어깨 막 밟아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빠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큰 아이로 나오잖아요. 난 그때 진짜 밟아버린 줄 알았어. 저도 되게 그걸 핑계로 엄청 세게 밟을 줄 알았는데 이혼이가 이씨 네. 이러면서 할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걱정해서 진심으로 밟더라고요. 잘 밟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보면서 얘가 그래 아빠가 이런 상황에 처해도 아빠가 이런 식으로 가족의 배신해도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왜냐면 들면서 그리고 미희가 그냥 꼬셔가지고 미희가 나쁜 년이라는 생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그래요? 나쁜 년이라는 그런 마인드도 많이 안 드러났어요. 네, 그냥 왜냐면 의구 만났을 왼수들 이런 느낌으로 약간 만났을 때 미희를 만났을 보는 때 느낌. 미희를 그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줌마 우리 아빠 왜 만났어요? 막 이렇게 아니 따지지 유나한테 니네 엄마가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거야 하는 그 거. 말은 아. 그렇게 하는 거지. 둘이 싸울 때는 그렇게 자기 하는 아빠 거지. 한심한 것도 자기가 아니까 알니까. 그 계속 그 따로 자잖아요. 엄마 네. 아빠가. 맞아 그런 맞아 이미 따로 네. 살고 따로 자고 있고.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의 부족함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왼수 딱지가 이제 바람까지 폈구나. 그래서 엄마가 네. 몰랐으면 했는데 알게 되고. 맞아요. 엄마 그 나왔을 때 맨발로 나왔을 저 때 그때 진짜 폭풍으로 어. 울었어요. 그럴 줄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가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런데도 가족들한테 그래. 티를 안 내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알았다는 걸 티를 내는 순간부터 이 가족은 거의 그냥 파경이 무너지는 되는 거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티를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뭐 결국엔 조산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일이 겪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 울잖아요. 그 사실에 되게 충격을 받고 맞아. 그것도 이제 엄마로서 애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알아가지고 우는 거라서 진짜 그 엄마가 그 맨발로 뛰쳐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 식기 밥도 전에 먹어? 먹으라고. 네. 그 말을 삼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맞아요. 엄마 알고 있어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삼켜서 식기 전에 먹어 이러고 맨발로 촉촉촉 걸어서 가잖아요. 네. 할머니 이렇게 찾아오고 맞아. 얼마나 어른으로서의 그 자제 그다음에 그렇죠. 정제하는 것들 그런 게
멋져. 네. 머리 자르고 네. 머리 자르고 되게 현실적이야. 맞아. 기분 안 좋으니까 그리고 머리 자르고.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아내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심도 엄청 많이 상했잖아요. 많이 남편이 상했죠. 많이 남편이 상했죠. 배신을 때림으로써 그래서 이 여자 불륜녀를 찾아갔을 때 자기 스타킹 고나간 걸 보면서 되게 그것도 자책하잖아요. 너무 슬펐어, 그것도 진짜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잘못이 아니라 바람을 핀다는 거는 이 바람을 핀 사람이 잘못이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바람을 피는 걸 당한 사람한테 아무 잘못이 아닌데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것 혹은 자기 스스로를 어쩔 수 없이 자책하게 되는 그런 것 그치. 때문에 자기가 고나간 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혼자서 막 되게 막 안쓰러워하잖아요. 자기를 되게 탓하잖아요. 그때 진짜 약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무튼 염정아 나오는 씬은 진짜 전 짠내가 아주 그냥 폭발해가지고 또 아니, 지금 또 울먹거리시네요.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음. 그럴 영화인가? 전 이제 너무 오랜만에 너무 울어가지고 진짜? 좀 그랬어요. 내가 자책감이 들려고. 이게 약간 슬픈 느낌이라기보다는 먹먹한. 네 그랬던 그죠? 것 같아요. 상황들이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냥 너무 현실적이라 가지고 그쵸. 너 현실. 극적인 막 꺼이꺼이 막 신과 함께 이런 그런 눈물이 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맞아 누구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런 그냥 게 흐르고 아닌데, 있는 눈물인 맞아요. 거예요. 그냥 제일 많이 울었던 게 그러니까 뭐 계속 울었지만 유나가 버스 타고 혼자 갈 때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아휴 이런 느낌들 때문에 남편한테 그리고 이 염정아가 욕망이었냐고 욕정이었냐고 사랑이었냐고 막 왜 성욕의 사랑이야. 물어볼 때도 그렇고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비참하지 않아요? 그쵸 비참하죠.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한테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바람을 되냐? 폈지만 내가 만약에 얘가 성욕이었어라고 하면은 용서해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제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면은 되니까. 근데 또 얘가 대답도 말을 안 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더 내가 기회를 준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미희도 마찬가지야. 사랑해 했을 때 대답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윤성이 굉장한 캐릭터야. 그러니까 굉장하다니까요. 굉장히 비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사람을 때리고 이렇다고 해서 굳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제일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5명 중에 나쁜 거. 제일 현실적이야 이 아저씨. 사실 나머지는 막 우리 아빠 너무 짜증나 이러면서 욕할 수도 있어. 근데 네. 김윤성이 제일 현실적이야. 현실에 제일 많아 진짜. 펜션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 갔는데 펜션 안 해. 갔는데 펜션 안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삥 뜯기고. 그래. 시골한 데서 시골에 가서 삥 뜯겨. 약간 시골 인심을 너무 야박하게 표현하는 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 방파제 아줌마 진짜 웃겼어. 만 원 이렇게 하니까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막.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와가지고 두들겨 패. 그건 진짜 천벌이었어요. 그치. 천벌의 장면이었어요. 약간 천벌 내리는 거지. 약간 네. 사람들이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도록 저 맞아도 싸다 싸 이런 거 느끼고. 난 죽었을 줄 알았어. 지도 약간 불쌍한 척하면서 피투성해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집에 와가지고 찌질하게 나 팔 못났어, 부러진 진짜. 것 같아 막 네. 이러고 그래서 병원 가자 하니까 또 그러니까 후반부를 생각하면은 염정아는 결국에는 딸 때문에 김윤석을 받아줬을 것 같고 그 잘못을 덮어줬을 것 같고 그쵸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딸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딸이 뭐 독립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식들이 독립하거나 결혼하게 됐을 때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대요. 그 전까지는 참고 살고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한국에서는 이혼 가정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으니까 결혼하기 전에까지는 이제 어떻게든 얘가 아빠 손 잡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남이 되는 그런 부부들이 많다는 아마 그렇게 결혼됐지 않았을까 이 가정도. 저도 아는 가정 중에 그런 가정 하나 있어요. 아들 결혼 딱 시키고 바로 이혼했어. 네. 참다 못해. 진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기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기 아기는- 얘기를 정말 전 아기한테 제일 입을 많이. 그 인큐베이터에서 인큐베이터에 네. 있던 그 애기. 말도 안 하는데 입이 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 뭐랄까 마지막에 아저씨가 네. 그 장의사 아저씨가 네. 상자에 넣고 가잖아요. 화장터. 맞아요. 상자가 너무 작은 거야. 그쵸. 한 주먹도 안 돼. 네. 아니 그 상자 그냥 신발깍 네 같아. 아직 화장하기 전에 전에 남은 신발 시체 상자만한 거야. 그렇게 그리고 시체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 죽은 네, 그게 네, 있는 죽은 시신? 아기 시신. 아무튼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은 아기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지도 그 몰랐고 상자에. 그런 식으로 그쵸. 처리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장면이. 그리고 조그만 상자들. 네 작은 상자들 그리고 아저씨가 되게 담담하게 그 일들을 하시는 것들 맞아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기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아기가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장면에서 그 눈이 내리고 병실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네. 아기가 누워 있는 어. 그때 약간 조금 뭐지? 막 이렇게 불안함이 들면서 그러고 이제 아기가 죽는 게 나오잖아요. 진짜 마음이 많이 오늘 아프더라고요.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애가 죽고 화장을 해요. 그래서 네. 한 주먹도 안 되는 하얀 가루를 가지고 이 여자의 둘이 유나와 주리가 그 불륜 부모들이 셀카를 찍은 셀카를 찍은 커플 셀카. 그 놀이공원으로 무슨 랜드 갑니다. 이런 데로 가죠. 네. 호수 버려진- 랜드였나 막 그런 식으로 났던 것 같아요. 버려진 놀이공원, 조그만 놀이공원에서 둘이서 막 놀고 노는 척을 하면서 그거 막 놀아요. 그거 되게 저번 우리 영화 있잖아요. 그 어스? 어스에서 그 그 롤러코스터. 돌경화들 그거 생각났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렇게 막 놀다가 그 화장한 그 가루를 가지고 이제 날려줄까 이렇게 해요. 바람에 이렇게 애를 날려줄까? 아, 납골당에 두고 올 걸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주리가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릴 거라고 나는 암기 과목을 못해 이러면서 항상 초코- 이제 엄마가 딸기 우유랑 초코 초코를 우유를 같이 그게 사주잖아요. 주잖아요 항상. 초코우유 딸기를 딱 꺼내요. 뭐 먹을래? 딸기 초코? 그래서 각자 하나씩 딱 가지고 거기다가 우유에다 가루를 집어넣어요. 네, 유골 가루를 집어 넣어가지고 둘이 원샷을 때리죠. 마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잊지 않겠다 이런. 네, 어떤 자기들만의 의식을 한 건데 그때 제가- 극장에서 사람들이 소리 질렀어요. 아 맞아요. 아 진짜요? 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랬어요. 막 이런 얘기, 이런 소리. 근데 저도 아, 사실은 그렇구나. 그 딸기우유 꺼낼 때 저거 설마 저거 설마 타 마시면은 별점 깎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 때문에 해외 영화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그 약간 상을 받을 확실히 것 같은 약간- 기운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 장면을 해외 영화제가 어떻게 평가할지가 진짜 궁금해요. 아 오히려 해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 더 완전 좋아해요. 좋아하지. 맞아요. 아, 일단 프랑스는 확실히 좋아하고요. 그거를 겨냥해서 만든 내 말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 말은 그런 다른 거를- 나라. 아 다른 나라. 네. 저는 그런 거를 겨냥해서 만든 장면 혹은 이제 아까 아트적인 그런 장면 상징적인 장면을 생각해서 더 좀 안 좋아했어요. 아 어떤 영화는 그 사람이 화장된 부분이 조차도 나올 수 없는 아 그래요? 그런 규칙을 아.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영화제에 아. 그런 규칙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가 아. 영화가 잘렸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영화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럼 좀 뭘로 궁금합니다. 대체할까요? 약간 분가루? 글쎄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아. 편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예 차. 네 안 다른 되게? 장면으로 대체할 것 같지는 않고 음. 근데 그 장면 분가루래. 상을 받는다면 그 장면 때문에 이제 받겠지만 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장면은 심어놓은 장면이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일부러 처음부터 이거의 이미지에 있던지 어쨌든지 네, 이거를 찍어봐야지. 완전 라고 의도한 생각했던 장면이었고 장면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적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영화가 바로 끝나죠. 네. 영화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진짜 영화 영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간만에 본 되게 재밌게 본 한국 영화. 어떻게 데뷔작이 이렇게 와 이제 훌륭할 수가 야, 있으니까. 우리 주간 영화 보고 어워즈 일단 올해의 신인 감독으로 거의 저는 드릴까요? 제 많은 아, 소녀 느낌으로 아니 뭐 정말 벌써 좋았어요. 드려요. 좋았어요. 좀더 봐요. 아직 지금 8개월이 남았다고요. 지금 4월인데.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데뷔작 이 정도면은 이분 너무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 네. 네. 그리고 이게 극본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그쵸. 신나요. 이런 감독이 있다는 게. 네, 스크립트를 쓰면서 확실히 이제 이게 여자 주인공들이 굉장히 메인 영화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스태프라든지 친지, 여자 친지 가족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걸 많이 참조해가지고 아, 그래요? 썼대요. 왜냐면은 본인이 남자로서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자가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썼는데 딱 보여줬을 때 아 여자들은 이렇게 반응 안 해 이렇게 생각 안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수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뭐 반응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약간 자기들이 생각해놓고 이렇게 반응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랑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나서 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라고 얘기 드는 건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도 남자 어른이 생각하는 또는 그냥 어른들이 생각하는 고등학생 여자애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어른 판타지들은 좀 있었어요. 약간 간질거리는 판타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 예를 들면은 그 동생 그니까 그 애가 죽은 거 알고 봉고차 타고 가다가 네. 아니야 얘는 죽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뛰어내려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잖아요. 아니야 이러면서 뛰어가잖아요.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런 오글거림이라던가. 전 호수공원 장면들 거의 대부분. 그렇지. 네. 그리고 호수공원?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막 노는 척하는 거. 와 이렇게 노는 척하고 아. 갈아 마시고 갈아 마시고 뭐야? 갈아 마신 배인가요? 아니 타 마시고 네, 타 마시고 약간 네스킥도 아니고 갈아 마시고 갈아 마셨어. 그리고 막 그 자양분이 시체 돼야지. 들어있는 그 박스를 학교로 들고 가서 책상에 탁 놓고 막 이런 아, 거. 맞아. 거기 오바스러웠어. 거기 좀 오바스러웠어. 그리고 심지어 거. 누가 봐도 그날 시험 준비 중인 그러니까 왜 날이었어. 우리 아무 아무 재지도 없고. 아무 그걸 재주도 모뚱모뚱 본다. 보통 그렇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거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너 뭐야 너 입안 아니잖아 나가 이게 먼저거든요. 그런 리얼티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약간 그런 튀는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인데 아, 그런 10대 여자 애들의 판타지에 있어서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오바되는 부분들이 있는 네. 거예요. 그 김희원이 사실- 잡을 때도 잡아서 너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러니까 거짓말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 거 거짓말. 내가 말하는 게 그런 거야. 그 부분에 약간 으 이랬죠. 네 미선님? 네.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여성 그 판타지. 박스를 주는 그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상했을까봐. 맞아요. 그래 그 아니야 그 아저씨가 주는 거 자체가 아, 네네. 저 애들인데. 아니 시체인데 자기 아, 업무를 안 하는 시체잖아. 거잖아. 어머 저거 이거 범죄 아니야? 왜 앞에서 그렇게 수많은 장면들에서 얘네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너네가 미성년이어가지고 출생신고 못 할수 하고 없다. 너네가 미성년이라서 뭐 편의점에서 일 이때까지 하면 안 되고 카드 이런 안 식으로 나오고. 카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왜 애기 시신에 있어서는 미성년한테 이렇게 잘 그리고 이게 걔네가 되는가? 걔네의 누나인지 뭔지 알 게 뭐야. 예, 그렇죠. 뭐 시체 처리에 그냥 착해 보이니까. 착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화적인 부분도 있긴 네, 했죠. 영화적으로 이해할 수 넘어갈 수 있는,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연기력으로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출로도 많이 커버가 됐죠. 되게 사실적인 너무 잘했어.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웃긴고 약간 너무 판타지적인 장면도 거짓말. 분명히 있었지만 거짓말 이것도 있었지만 앞부분에 혹은 이제 전반적인 느낌은 그래도 그나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왜냐면은 뭐 한국 영화 중에서 더 오바스럽고 더 아이, 여성에 그럼요. 대한 판타지가 가득 차 있는 영화들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학교가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배고프다고 막 뛰어나가잖아요. 원래 진짜 여고 애들이 오늘 장난 아니야. 공룡 애들 여자애들이 같아요. 더 먹는 거에 더 난리치거든요. 막 오늘 뭐냐 하냐니까 카레야 이러면서 나가고 막 죄 많은 소녀에 나왔던 여고생들은 사실 좀 여고생 같지 않은 맞아, 부분이 너무 있었거든요. 이쁘게 나왔지, 너무 거기는. 이쁘고 너무 애들이 좀 조용하고 너무 정적이고. 이거 현실적인. 근데 여기 애들 너무 왁자지껄하고 막 반장 나 배고프니까 나 간다고 막 이러고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학생답고 잘 그렸다. 김윤석이 자기 딸 보면서 관찰을 많이 한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했죠. 좋았던 장면이나 이런 거 있었나요? 영화 너무 좋았어요. 저 오늘 봤거든요. 저도 오늘 아, 봤습니다. 저도 오늘 어우. 봤어요. 다들 여운이 아주 그래서 가득 차 있는 그렇구나. 상태로, 네. 저는 그 맨발로 나온 장면도 좋았고 아 그건 음. 진짜 약간 다른 의미로 그 기둥 뒤에서 이렇게 그 장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센스 있고 재밌었어요. 그 장면 찍고 김윤석 너무 웃었을 것 그게 같아요. 사람이 정말 기박해지면 그런 행동도 하거든요. 맞아요. 야,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적이었어. 저는 네. 그 장면 되게 너무 웃겨. 그러면 진짜 남고. 사람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네 정말 남고 그 다음에 미희 장면도 좀 남았는데 미희가 그 과자 먹으면서 막 코미디 프로 보면서 웃었을 때 막 하하하 이러면서 와자와자 씹고 네. 그 사실인데 그렇게 막 기쁜 건 아닌데 그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장면도 기억에 남고 음. 너무 많아서 계속 얘기하네요. 진짜 진짜 많았어요. 정말 좋은 많아가지고. 장면들이 되게 하나- 하나를 좋은 대사, 뽑기 좀 좋은 어려워. 장면 너무 많았어. 네 어려워요. 저는 그 죽 싸우잖아요. 그때 영주가 그 미희한테 대사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네.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 대사도 네. 좋았어요. 갈 데가 없어서 왔다. 하기 아니 전에. 나는 와서 또 죽조면서 화장도 못 하고 그러니까 넉 너무 져 못생긴 있고. 그런 머리 상태 똑 사람 져 있고.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너 너무 마음의 예쁘네. 위안을 막 가지려고 아. 했는데 너 생각보다 맞아요. 멀쩡하게 화장하고 있으니까 음, 그런 그게 되게 인간적이었어. 저 진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예. 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애 엄마로서 어쨌든 아기를
자기 때문이란 자책감도 있잖아요. 애가 네. 지금 조산한 네. 거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미운 뭐 복합적인 마음에서 죽을 만들고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그 장면이 되게 맞아. 음식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주먹밥 만들고 죽 만들고 하면서 진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무너질 것 같은 거 겨우겨우 잡으면서 그런 죽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인군자예요 여기서. 성인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내 남편이랑 바람 펴가지고 애기 낳은 사람한테 죽을 싸워요. 스카이캐슬의 예사 엄마로는 아니 근데 그 엄마도 어쨌든 가정을 지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대단한. 그러니까 염정아가 이런 역할 전문인가? 잘 어울려요. 그 완벽히 타인이도 발음 완벽한 그쵸, 타인. 완벽한 타인이시도 그렇잖아요. 맞네. 이런 기구한 역할이 좀. 그러니까 근데 되게 젊으셨을 때는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하니까 되게 차가운 캐릭터, 여자 캐릭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뭐 네, 예를 들면 네. 장화홍련에서의 새엄마 역할도 아, 그렇고 맞아. 그렇게 모성애가 표독스러워. 느껴지는 연기보다는 표독스럽고 좀 약간 못된 여자 캐릭터를 지금은 많이 했는데 완전 엄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예쁜 엄마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그러네. 있고 엄마 연기를 엄청 하네. 본인도 그거에 대한 애착을 갖고 되게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되게 어떤 자연스러워요. 세밀함이 느껴져요. 맞아, 네, 진짜 네. 자연스러워요. 딸을 음.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연기를 하는 연기가 아니라 정말 애를 둔 엄마로서의 연기라서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전도연이 만약에 엄마 역할을 하면 이거는 또 느낌 달라져. 배우 전도연이다라는 음.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 염정아는 그냥 엄마 같은 진짜 느낌이 전두현도 더 엄마인데. 갑자기 엄마 카트 전문 배우인데? 얘기 엄마 나오니까 전문 배우인데 그러니까 미량 나는 배우처럼 느껴져요. 배우 연기하는 게 되게 느껴진달까? 음.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 드는데 생활감이 염정아는 좀 더 있구나. 염정아는 연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엄마 같은 느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전 좀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염정아가 그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하는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 말하는 대사도 대사들도 대단했지. 내가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뭔가 어떤 잘못을 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탓할 수도 없는 거잖아. 내가 막 이 사람을 밖에서 당신 바람피지 마 이것도 물론 결혼이라는 이거 자체가 서로를 기만하지 않고 서로만 보고 살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면서 하게 되는 어떤 법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저기로 가는 걸 내가 붙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내 마음, 이 사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걸 갖고 처벌할 수도 없는 거고. 할수 막 있어. 그게 이제 너무 그게 슬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진짜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마음껏 원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그리고 내 딸이 있는데 내 딸도 이걸 알아버렸고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이 진짜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죠. 신부님 되게 쇼킹했겠다 그 얘기 듣고. 진짜 보석을 어떻게 내렸을까? 이걸 소문 안 났을까봐 걱정됐지만 신부님이니까 안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문 당연히 안 내고요. 그건 네. 사제의 그런 네. 거고요. 근데 원래 그 죄를 고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석으로 답변을 이런 것들을 행하세요라고 말을 해주신단 아.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렸을까 궁금한 거야 내가. 맞네. 뭐 묵주기도 몇 번 하세요. 이런 네, 얘기 무슨 해야 기도문 되는데. 외우세요 뭐 아. 이런 거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부님이 계시면 결론을 대답을 좀. 예레미야 11장 11절을 읽어보시면 네 미선님. 그 뭐 그 촬영 방법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다르게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촬영 방법 때문에 거의 신부 없는 줄 알고 없는데 들어가서 혼자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진짜. 맞아요. 보통 문은 잠가놓긴 하지만. 좋은 장면들이 참 많았던 영화였어요. 그냥 뭐 얘기- 손을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네. 미선님의 좋은 장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 전에도 말은 나왔지만 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염장아 약간 그 카드를 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밥 먹으라고 네, 병원에서 네네 너네들이 그둘 가서 다. 밥 먹고 비싼 거 네, 네. 먹으라고. 아빠 카드니까 비싼 거 먹으라고. 그래. 네. 전반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약간 뭐 물론 이제 염장아 캐릭터에 이제 많이 가입되면서 되면서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나라면 네. 내가 염정아라면 내가 염정하라면 그래도 밥은 그렇게 먹였을 것 같아요. 저한테 밥이 좀 중요해가지고 일단 밥을 주면서 먹고 밥을 먹고 다시 알아. 보자 이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영화에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한 많이 줄 우셨구나. 평가 네. 별점. 네. 그럼 냉혈한
아니야. 차가운 심장. 난 억울해. 아니야 원래 냉혈한 아닌데 네. 요새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스위치가 잘 안 됐나? 아니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막 슬픈 영화는 오바스럽게 아니지. 눈물 짜고 막 그런 아니지. 근데 그런 얘기가 영화보다 더 아니고. 눈물이 났어요. 그쵸. 사실. 네. 그런 맞아. 내가 요새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이상하신 우리 지조님부터. 요즘 이상한 네. 지조의 미성년 혈점은 4점. 4점입니다. 높은 4점이에요. 네. 그리고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되게 맑은 느낌의 영화였어요. 표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상황 자체는 되게 약간 막장스럽거든요. 막장스럽잖아요. 막장이지, 상황은. 그건. 네. 근데 다들 울지 않고 막 폭발하지도 않고 저는 그 임수정 배우가 나오는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것도 봐야겠다. 네, 그거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스노우만 읽어도 어떤 느낌이구나 아실 수도 당신의 있어요. 부탁? 당신의 부탁이라는 그게 고등학교 애를 아들이 갑자기 생겼어요. 아들이 갑자기 생기는 네. 그거죠. 영화. 내 아들이 맞아요. 아니야. 아 네. 그래. 나랑 이혼한 남자의 아들이야. 그거 근데 다 죽어버려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 영화. 작년이에요. 작년? 오케이. 비슷한 영화인데 볼게요. 네, 알지, 네. 알지. 저의 별점은 그런 영화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의 별점은 한 줄 평이 너무 어려워요. 잔잔하고 밍숭맹숭하고 예민하고 섬세한 영화. 좋네요. 그냥 감정만 다 나열했는데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아까 말 같다는 게 진짜 네, 맑은 영화. 너무 확 와닿았어요. 맞아요. 그 말 화장 같아. 안 한 얼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영화가 맞아. 있는 그래서 것 더 이뻐, 같아서 그지? 참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영화. 네. 미선님? 저도 이 영화는 너무 좋게 봤고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그 염정아 캐릭터 이렇게 너무나 이제 막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궁금하면서 이제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봤기 때문에 너무 진짜 하나도 안 지루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막 끝도 그러니까 뭐 끝 장면은 이제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냥 계속 막 가도 그냥 기꺼이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뭐 기꺼이 어차피 이제 약간 보고 싶으면서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될 것일까. 캐릭터 매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예. 냈다. 맞아. 그리고 막 지금 와서 생각났던 건데 이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영화들은 이제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그 여러 캐릭터의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실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뭐 5명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적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한 명이 이제 메인이 아니고 이제 4명 특히 그 여자들이 이제 다 메인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몇 점? 4.5입니다. 4.5점이요? 4.5. 예스. 알겠습니다. 그게 한 줄 평인 거죠? 역시 한줄평이 파악했어. 네, 어. 알겠습니다. 아니야, 거기까지. 더덕님은요? 네, 저는 일단 별점 4.5점이고요. 오. 저도 5점 주려고 하다가 그 원샷 때리는 장면에서 4.5점으로 깎았습니다. 그런 맞아요. 저도. 제가 죄송하게 또 그런 예술적이기 위한 연출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 의도된 연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장면을 위한 장면 같은 느낌이면서 맞아. 그리고 저는 한 줄 평으로 뭔가 막 요약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영화가 주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저도 겪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이 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었지만 굉장히 동시에 사랑스럽다고 느꼈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 동시에 맞아. 연민을 느끼고 그래 사랑스러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맞아. 연민과 양말 신는 거 사랑스러움 봐. 그런 것들을 다 느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4명의 캐릭터들이. 맞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아빠 빼고. 아빠 빼고 아빠는 뭐 행복하든지 말든지 아빠의 또 삐뚤겨, 행복은 또 상관 시간 안 됐다. 두들겨 맞아라. 아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4.5점. 네. 저도 4.5점. 저 5점인데 마지막 엔딩 때문에 0.5점 깠습니다. 똑같네. 똑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뭐 엔딩이 굳이 그 놀이공원 안 가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5점. 아, 데뷔작으로 너무 진짜 훌륭했어요. 진짜 훌륭했어요. 서프라이즈였고 앞으로도 이런 영화 많이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더 잘 돼서 또 영화를 또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줄 평은 담담하고 현실적인 김윤석의 미성년. 너무 좋습니다. 한 줄 평에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네요. 김윤석 짱. 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서. 그럼 저희 영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미성년. 여운이 아주 저희 원래 끝나셨네요. 샤잠 하려고 그랬잖아요. 샤잠. 사장도 괜찮지만 미성년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우 샤잠도 괜찮지만 미성년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던 훨씬 것 같아요. 네, 사장을 안 봐가지고 둘 저는 다 본 몰라가지고. 사람으로서.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뭐 사장 볼만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네요. 미성년만 그만 만큼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 미성년 진짜 네. 너무 아. 좋았다고. 그래서 저희 꼭 미성년- 보세요. 꼭 보세요. 네, 미성년에 대한 어차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거의 다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긴 갈아먹는 거. 자꾸 알아먹지 마.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